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이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해서 첫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권지용 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해서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한 뒤에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인데요. 한편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해서 당국이 그의 행방을 쫓고 있는데 자세한 사건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권지용 씨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앞에 나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을 했고요. 뭐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염색이나 탈색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우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출석을 했는데 권지용 씨가 상당히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를 않았는데 일단 기자들이 물었어요. 염색이나 탈색을 한 적은 없냐고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뭐 안 했다 그럴 수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저기서 염색이나 탈색이 검사를 할 때는 소변, 모발, 채모를 다 하는데 염색이나 탈색을 모발에 안 했다는 얘기지 뭐 채모에 안 했다는 또 그런 얘기는 아니라서 모발은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자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염색이나 탈색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봐서 당연히 아니라 그랬는데 아니라 그런 거는 자기가 여태까지 결백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 말만으로 해가지고는 어떤 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우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얘기에 크게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이제 조사는 첫 기일이기 때문에 네. 첫 소환 기일이기 때문에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권지용 씨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이 검사, 정밀 검사를 위한 체증에 그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네. 권지용 씨에게 마약을 건넨 그 의사 등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경찰이 물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지금 여기에 관해서는 뭐 어떤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 외에는 그 확보한 증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권지용 씨의 진술을 일단 들어주는 선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2시 반부터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우선은 뭐 마약 투약 사실은 없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듭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경찰에서 잦은 출석을 한 거 이것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권지용 씨가 정말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저런 일이 불거지면은 이렇게 뭐 위약금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드라마 출연 같은 걸 앞두고 이제 위약금을 배상해야 될 그런 부담 때문에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렇게 좀 강경하게 나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단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뭐 박유천 씨였나요? 근데 제가 다른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다리털 정밀 검사에서 나왔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은 어떤 뭐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뭐 염색이라든지 뭐 제모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밝혀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오픈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31일 날 경찰에서 그 통신영장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와 그다음에 권지용 씨의 관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통신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기각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도 압수가 됐는데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는 오고가 누구와 전화를 통화했는지 그 내역 정도기 때문에 대부분은 발부가 되거든요. 그것조차도 기각이 됐다는 거는 저 사람이 마약을 투약을 했는지에 관해서 전혀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 됐건 어쨌건 정황 증거상으로도 거의 소명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는 권지용 씨 측에서는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뭐 어느 정도 간이 시약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드래곤이 뭐 간이 시약 검사나 정밀 검사에서 만약에 음성이 나오게 되면은 경찰 쪽에서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 모발하고 채모하고 다 정밀 검사에서 대부분 나오기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경우에 물론 투약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주위에 정황 증거 있잖아요. 마약을 하는 그런 업소 같은 데를 뭐 수회 차례 드나들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누가 받고 이런 정황 증거들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음성이 나오게 되면 아직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긴 한데 음성이 나오기는 하면은 투약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을 하기는 수사에 뭐 난항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 외에 정황 증거들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는 지금 경찰에서는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그 의사와 유흥업소 실장과 그 지드래곤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통신영장은 기각이 됐지만은 또 기사를 보니까는 그 권지용 씨 측에서 휴대폰을 제출하기로 할 예정이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휴대폰을 제출받은 다음에 이것 말고 또 다른 폰이 있는데 이것만 냈는지 아니면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에 뭐 어떤 통화 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이 있는지 포렌식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내는지를 보고 비록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서 투약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지용 씨는 지금 뭐 마약 관련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이선균 씨는 조금 다르거든요. 1차에서도 이제 마약 관련 언급이 아예 없었고 2차 조사를 받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약 투약 자체는 일단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거는 이제 채모 정밀 검사 결과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네. 마약을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무슨 제모를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그런 게 없다면. 그리고 또 그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너무나 우리 가까운 교회 오빠 같은 좋은 이미지였는데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은 양성이 났을 때 진술을 거부하다가 계속 진술을 거부를 하다가 결국 양성이 나와서 저것을 인정을 한다면 팬들의 비난 가능성은 더 클 거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거는 맞으니까 인정하는 게 좋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성균 씨가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서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게 뭐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하는 경우가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이게 어느 정도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모르고 했다는 얘기들을 이제 마약 사범들이 종종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좀 인정되기가 어렵거든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 황수정 씨라고 생각나실 거예요. 황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제를 하던 유흥업소 사장이었는데 그 히로뽕인지 모르고 내가 투약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재판에서는 결국 유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강모 씨라는 사람하고 그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히로뽕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고 그다음에 뭐 그 둘 사이에서 마취과 의사로부터 받아온 코카인 같은 이거는 뭐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약이야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들이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네. 결국은 유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기는 했지만 몰랐다고 했다 이거는 그 마약을 했던 장소가 그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의 자택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수차례 드나들면서 거기서 그런 마약 투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마약 투약을 할 때 옆에 누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한 번 하고 이게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휴대폰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모르고 했다는 거는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마약을 투약을 했으면은 그걸 알고 했다고 봐야지 이걸 내가 모르고 했다는 거는 이성균 씨 측에서 사실상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이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 병원 치료를 받던 중에 탈주를 해서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55시간째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이 김길수라는 사람이 지난 9월 11일 날 그 SNS에다 광고를 했어요. 내가 은행보다 유리하게 환전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어떤 30대 남성이 가방에다 돈을 잔뜩 가지고 이렇게 왔어. 근데 거기에는 현금이 한 7억 4천만 원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김길수가 그 사람 얼굴에다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확 뿌렸어요. 이 사람은 앞을 못 볼 거 아니에요. 스프레이를 막 뿌렸으니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동안에 가방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강도를 한 거예요. 근데 네. 이 사람이 도망을 하다가 이달 말에 경찰에 체포가 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1일 날 구치소에서 점심을 먹다가 이 숟가락 손잡이를 딱 뿌개가지고는 딱 삼킨 겁니다. 네. 아무리 강도범이라도 뱃속에 그 숟가락 손잡이가 들어갔는데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인근에 이제 안양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2일 날 이제 도주를 했다 그래요. 이 도주를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도주를 해가지고는 아침 6시 반쯤에 도주를 했는데 7시 반쯤에 또 이제 의정부에서 발견이 돼가지고는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이틀 전에 방송을 할 때
방송 그 저녁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도주를 해서 뭐 오늘 오전에 도주를 해가지고는 또 의정부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CCTV로 발견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이제 전날에 현상금을 500만 원 내걸었었는데 지금 1,0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만큼 뭐 급박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잡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안양에서 도주를 했는데 그날 한 1시간 뒤에 의정부에서 발견되고 그다음에 네. 양주역으로 갔다가 도봉구 창동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사우나를 하고 그다음에 노원구에 가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광진구로 갔다가 4일 저녁에 이제 서초구 반포동에서 지금 발견이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한 4일 날 그냥 한 하루 이틀 동안에 한 거의 한 6, 7군데를 이렇게 도주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했던 게 이틀 전 저녁이었는데 사실 저 사람의 얼굴이 그때 처음 공개가 돼서 아무도 저 사람의 얼굴을 몰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곳곳에 CCTV는 있으니까는 어떻게 여기 갔다 나중에 발견되는 거 정도로밖에 안 됐던 거죠. 이게 제대로 지명 수배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인지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중간에 도주하는 사람들, 도주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도주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도주를 도와준 분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는 이제 여성 지인을 만났고요. 양주에서는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좀 봤을 때 조력자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정부에서는 어떤 여성에게 휴대폰을 이제 기사한테 빌려가지고 네. 전화를 해서 그 여성이 나와가지고는 택시비를 대납해줬다 그러고요. 이제 동생도 그 양주역에서 만났는데 동생은 그 정황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도주를 하는데 뭐 여비를 준다거나 도움을 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 탈주한 김길수하고 무슨 관계인지 네. 그렇기는 한데 동생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은 이제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동생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잖아요. 네. 친동생이라면은 이런 가족끼리는 뭐 우리 형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망간다고 하는데 이거를 도와주지 마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거는 무리다 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현행법상으로 또 수용자가 도주한 후에 72시간 이내에는 이제 교정 당국에서 체포와 조사 권한을 갖는데 그 시간 이후에는 이제 경찰이 이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장기화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CCTV가 어디를 가나 다 있고 네. 이 사람이 뭐 택시를 타건 지하철을 타건 사람들이 이미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분명히 제보를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연합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김길수의 그 인상착이라든지 그다음에 얼굴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일단 베이지색 옷 입었다가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하는데 검은색 옷을 입었을 때의 그 모습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복을 하러 또 어디 갈 때도 또 누군가의 눈에 띄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환복을 하면서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저 도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머지않아 곧 검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